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AS 교재 1분 커트강 19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물어볼 게 있어요. 그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합헌이긴 한데 그 더 오래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계약을 못 하겠으니까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여러 명 고용하지 않고 몇 명만 고용해서 그분들 일 많이 시키고 싶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뭐를 제한하지 않느냐면 이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는 제한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일을 못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시간을 제한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중개법인의 임원, 여기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법 법인이겠죠. 그래서 그 300만 원 이상의 복덕방 같은 데인데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최신 판례인데 사업주로부터 이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으로 충족시켜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좀 대기업에 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처리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실력이나 아니면 자격을 갖춘 어떤 이런 전문가들로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은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시설 금지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근처에서 게임방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맞고, 그럼 2번이 답이 되겠죠. 네. 2번. 20번 음면의 이장은 약간 봉사직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에서 말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좀 옛날에 나왔던 판례인데 학원 설립 운영자가 학원법을 위반했을 때 바로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 이거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고 너무 지나쳐서 헌법이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일단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우리 시내버스가 있는데 갑자기 운행 대수가 줄거나 운행 횟수가 작아지면은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해요. 장관이나 아니면 시도지사한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4번 이 도서 정가제 판례네요. 정가 15% 이하로 제한하는 도서 정가제. 책에 써져 있는 가격 15% 이상은 깎아주지 마라. 헌법 위배되지 않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그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 퇴임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들 많이 봤습니다. 자, 21번 재산권인데 21번은 어려운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판례 이렇게 국리 오케이, 어려운 판례 별표 친 다음에 의료기부기관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걸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를 조금 써보면은 이게 이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원래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그 의료인이고 그다음에 병원을 지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의리라는 돈 많은 사람이 하지만 비의료인이죠. 이게 사실은 다 투자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이름만 빌려준 거죠. 이런 게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병원이 형태만 이렇게 돼 있지 최선을 다해서 진료도 하고 환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 비용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비용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0만원짜리 진료를 받았을 때 2만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지만 8만원은 이제 의료공단이 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병원 입장에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급을 보류해요. 너네 사무장병원 의심되니까 지급을 바로 보류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혀버리면 10몇억 아니면 수십억이 돈이 막힐 수가 있어가지고 그 의료급여 기관이 갑자기 망할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해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임대보호법상에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있는데 임대인의 문제도 있고 임차인의 문제도 있으니까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좀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원칙을 쓰긴 하지만 보다 강화된 심사 기준이 아니라 완화된 심사 기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저 한 번 더 살게요 라고 했었을 때 그래요 한 번은 더 살아요 라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그 임대인이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갱신이 뭐냐면 임차인이 한 번 더 살고 싶다 이거야. 근데 이제 거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 나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절했을 때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버린 거예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배상이나 손해액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해서 우리 그 임대인 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임차인이 2년의 전세 살았으면 한 번은 더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이런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3번 월세를 밀렸으면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2번이 다. 그 다음에 22번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해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제 사실 자기가 살는다기보다는 그 투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19세 미만인 자녀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한 번에 연금을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땅을 재개발을 하는데 학교 교지는 국가에게 귀속하게 합니다. 대신 국가가 이제 돈을 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싹 정리해가지고 이제 넓게 재개발을 했을 때 이 땅을 학교로 쓰겠다 하면은 국가가 이제 그 학교를 가져간다 이건데 그 돈은 줘야 되겠죠. 헌법이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어요. 그러면은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 조치됐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일단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의 권리 등의 가치 하락은 그 사업상이나 사실상이나 법적 여건에 불과해요. 포맷을 했더니 잘 안 되는구만. 사실상 또는 법적 여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운이죠. 그래서 북한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까지 뭐 영업상 손실을 잃거나 아니면 주식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산권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대신 비교했을 때 거기에 투자한 설비나 아니면은 놓고 온 재료, 왜냐면 이제 그 개성공단에서 그 물건을 만들 때 뭐 공장도 짓거나 아니면 놓고 온 재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 조치하니까 못 가져오겠죠. 요거는 재산권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헌법 제23조 1, 2항의 문제예요. 그래서 23조 3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의 권리의 가치 하락을 물어봤기 때문에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이 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23번 재산권 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인데 요거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속합니다. 그래서 살처분이 23조 1, 2항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23조 3항에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게 배웠는데 그 투자를 못하겠죠. 이제 개성공단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신규 투자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 투자하던 사업자의 토지 이용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땅을 빌려가지고 그 건물을 지은 다음에 막 열심히 이용하고 있었는데 뭐 10년 동안 이용하게 해주기로 해놓고선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못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대북 조치가 아까도 우리가 정리했듯이 23조 3항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다음에 댐 사용권 문제도요. 23조 3항이 아니라 1, 2항의 문제인데 그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고 사회적 제약. 그래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광업권자도 합헌 판례인데 도로나 일정한 장소에서는 허가나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것도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거 23조 3항으로 볼 수 없고 1, 2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4번 문제까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거권도 기본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합니다.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대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입법 유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은 합헌 키워드죠. 2개 이상의 착신 번호는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서 같은 사람이 2차례에서 응답을 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디에 전화를 걸지 모르니까 핸드폰을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막 이렇게 뚫어놔. 그 다음에 한 번호로 연락이 오게 기술적인 조치가 가능하대요. 그러면은 여론조사 올 때마다 아무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에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입력값을 막 눌러. 그러면은 뭔가 여론 조작의 느낌이 있죠. 이거 걸리면은 사퇴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합헌 판례입니다. 다음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1년 번호를 떼지 않아도 우리가 어차피 다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우리 경찰 시험처럼 일일이 이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감독관이 그 인쇄 날인으로 이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도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은 최근에 우리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위헌 판례인데요. 옛날 판례예요.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좀 90일 전까지 해임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좀 옛날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암기를 해주시고 침해하지 않는다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비읍번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원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이 있는데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게 공무원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공무원으로서 일하다가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너 그거 기회 줄게. 2년 동안은 봐줄게. 휴직 2년 동안 시켜줄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휴직이 가능하대요. 근데 왜 2년 이내로 막았냐면은 로스쿨은 못 가게 막아놨습니다. 왜냐면 로스쿨을 가려면 3년 쉬어야 되는데 2년밖에 못 쉬니까. 하지만 공직 취임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공무 신분을 뺏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공무담임권 제한조차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합헌 판례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계가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마지막 한 번만 더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25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